네, 무슨 일 이슈입니다. 앞서 이유진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최근 충북의 한 방송사에서 일했던 비정규직 PD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무하다가 해당 방송사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 고 이재학 PD는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이 PD의 사망 이후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차제의 미디어, 특히 방송산업에 만연한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이 고 이재학 PD가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기까지 김원경 처장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 사연을? 네. 판결에서 1심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조용히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다 같이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미디어 관련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너무 죄송하다. 더 빨리 우리가 도와드린다기보다는 같이 해결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찌 보면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 비슷한 일이 좀 반복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일들이 왜 계속해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이제 방송사에서는요, 프로그램별 또는 프로젝트별로 이제 단기간에 사람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 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외주 업체를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방송계에서.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방송계 안에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직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상시적으로 고용이 필요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정규직으로 뽑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소모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죠. 이건 순전히 인건비 절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재학 PD 같은 경우에 22세에 입사해서 14년을 일을 하셨는데 AD로 일을 하셨다가 이제 PD가 되셨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AD나 PD분은 사실 개인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그 방송사의 일원이랑 정말 정규직이랑 똑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랄 것도 없고 그냥 그 프로그램별로의 어떤 그 일을 한 금액을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처우를 개선해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를 했다고 해서 사실상 프로그램에서 다 퇴출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직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근로자 지위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또 패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분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저희가 앞서 그 이제 취재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사망 사건 이후에 해당 방송사에서는 한 2차례 정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에 협조를 할 것이고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리고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이런 이제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어떻게 가동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해당 방송사의 또 하나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임금 같은 문제는 조금 다르게 알려진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재판에서 좀 더 다뤄질 수도 있겠죠. 추후에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면 진상조사가 또 있을 테고요. 자, 오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건을 언급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 사안을 굉장히 자세히, 굉장히 정말 슬프게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특별근로감독을 이제 뭐 고려하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고 사실 비정규직, 그러니까 방송계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겠다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제 TVN의 이한빛 PD께서 이제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비슷한 이런 사연, 물론 업종은 조금 다르지만 드라마를 만드시는 스태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이제 드러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면서 그 드라마를 찍는 많은 분들의 실제적인 그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성 인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은 특별 근로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일상을 쭉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노동자구나. 그냥 프리랜서로 어떤 딱 한 가지만 해주는 지금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고용주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인정될 수 있도록 반드시 그 근로감독이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지금
이미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제 노동자들조차도 나에게도 이런 권한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측이나 노동자나 서로 간의 표준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예. 여태까지는 그런 거 안 했지만 네. 지금 돌아가신 이분은 계약서 한 번도 쓰지 않고 여태까지 이제 일을 하셨던 예. 거거든요. 그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특히나 이제 작가군을 대상으로 해서는 많이 네.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방송사들도 국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예, 예. 부분이고 그 드라마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가 조금 더 열악하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업체들의 하청업체라고도 하고 용역업체라고도 하는데 예. 그 업체들을 무한 경쟁을 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또 그 이제 굉장히 큰 차별, 그러니까 고용 뭐 착취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계속 하소연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고용 안정이 안 된다면 최소한의 그 임금 인상이라도 저는 돼야 된다. 예.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툭 터놓고 논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특별 근로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론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8년도, 2019년도에도 이 방송 제작 환경에 대해서 어떤 실태 조사 같은 거는 늘 있었나 봐요. 네, 그런 네. 이제 조사 이후에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도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때 했던 예. 것들은 주로 이제 드라마 쪽이 많이 된 것이고요. 지금 이재학 PD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근로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이한비 PD 같은 경우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 제작 환경은 조금 이제 처우 개선 같은 것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계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또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어떤 언론의 보도 행태 같은 것들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사실은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왜 상품권 페이라고 해서 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네. 현실도 고발이 됐었어요. 직장 119, 직장갑질 119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도 이런 내용들이요. 방송사의 보도를 통해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렇게 담합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방송사들이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놀랐고 그래서 제가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방송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사안들을 이야기하고 공론화해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발 방송사에서 서로 민망하고 우리도 참 크게 다르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있는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다들 경영 상황이 어렵잖아요. 방송사들도.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뭐 민망해서 그런지 아니면 방송 보도 행태가 좀 아쉽다라는 네.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 역시 또 현장에서 뉴스를 취재하고 제작하고 뭐 뉴스의 경중을 따지고 이런 실무 제작진 입장에서는 또 다른 반론도 나올 수도 네, 네.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